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래도 좀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어제 긴급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오늘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응 방침을 밝힐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응하는 모습 보면. 실제로 네. 3월 1일 날 3.1절 네. 기념식 대통령이 참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싱가포르, 필리핀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순방. 예,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소위 뭐 이란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날 저녁부터 대통령 전 오신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가 예. 이어지게 됐는데. 예, 그날부터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계속 관계장관 회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재부 차관은 경제 관련된 브리핑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차관은 중동 사태 관련된 브리핑을 계속하고요. 네. 그리고 제 공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중동 관련해서 중동 지역의 공관장 회의를 저 총리가 주관해서 하고요. 네. 그거는 뭐 교민의 안정과 기후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대통령께서는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계속 사항들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는 보고를 했는데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총리가 중심을 잘 잡아서 잘했다라고 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또 이제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필이면 그 이란 이 공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뭐 순방 일정 잡혀 있으니까요. 예. 국빈 방문에 싱가포르, 필리핀 떠났고 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가중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 정부가 긴밀하게 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네. 총리 그리고 총리로서 예.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그야말로 총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들은 일지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다 나온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순방길에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라고 당부를 했고, 그 이후에 각 부처의 재외 국민 보호,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 가동, 경제 대비책 마련, 에너지 물류 공급망 위협 점검,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김민석 총리가 참모진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긴급 지시하고 중동 상황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매뉴얼대로 그리고 큰 틀에서 저 부처가 다 힘을 합쳐서 네. 대통령과 계속 주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대통령이 오실 때까지 잘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계속 이 사항들을 네. 잘 판단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이제 고발전으로 또 비하까지 돼가지고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이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 뭐 총리실에서는 또 사실관계 바로 잡는다라고 또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사항들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실에서 그렇게 공식 대응한 거지만 네. 김어준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도 총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네. 있는 그대로 총리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네. 김어준 씨가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국무조정실에서 바로잡는 예. 입장이 나왔고, 이게 좀 일단락되나 했더니 한 시민단체가 김어준 씨를 또 이제 고발했어요. 김민석 총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게 어제 또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낼 거다 이렇게도
입장을 밝혔고 또 더 큰 뭐 인내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김민석 총리의 뜻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단체는 고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총리의 입장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입장 음. 우리 불초분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총리 입장은 큰 틀에서 우리는 내란을 함께 싸웠고 극복해 온 동지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해서 앞으로도 함께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총리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김어준 총수를 네. 바라보지 않냐. 동지로서 또 연대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는데 함께 해왔다. 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입장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빛의 혁명을 함께 그럼요. 해온 동지인데 이거 또 경찰에 고발된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김민석 총리인데 어쨌든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시민단체가 보고 그걸 고발했는데 나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 예. 그 입장을 바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총리가 예. 그런 메시지를 낸 거는 아주 잘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메시지 저희가 페이스북 어제 그 메시지 입장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덧붙이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됩니다. 오래 쌓여온 이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 규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어제 이제 올렸는데 자, 더 큰 인내와 이해 이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네. 저는 김민석 총리의 마음을 모르고 그야말로 김민석 총리는 정치인 김민석 입장보다도 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총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김민석 총리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을 악마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사실 함께 내란과 싸웠고 윤석열과 싸워왔던 세력이잖아요. 네. 근데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진영의 특정한 분을 악마하고 이런 거는 저는 동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악마라는 단어까지 쓰셨지만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여러 뭐 앞으로의 미래 행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든 아니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총리로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은 더 이상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파묘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객관적 근거, 객관적 사실, 객관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김민석 총리가 네. 조금 전에 김어준 씨 총수한테 예. 그렇게 큰 틀에서 연대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연대, 함께 큰 틀에서 방향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서로가 포용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이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경찰에도 처벌 불원서를 내겠습니다. 이런 입장. 예.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뜻이 어떤 것이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이 예. 바라보는 이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손잡고 손잡고 크게 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럼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네, 지금은 음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네, 함께 가야 된다. 음, 비록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 왔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뭐 당원분도 그렇고 지지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이에요. 예.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당내에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중화된 이 구조, 이거 검사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뭐 상전처럼 기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부안이 나왔고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이제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여러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검찰청 그대로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비해서 나중에 뭔가 빌미를 줘가지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당원분들께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안 왜 만드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구 최고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나 김용민 간사의 우려 네.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함께하는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의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 동안에 네. 정치검찰 진짜 청산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열망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저도 함께 해왔고 누구보다도 함께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그런 우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 충분히 존중. 그렇지만 동시에 네.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도 좀 함께 좀 이해해달라라고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좋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또 어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SNS 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 내었던 것과 지금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개혁하는 그 상황, 이게 좀 다르다라는,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 토로하면서 이제 이 상황 검찰 개혁안 이게 이렇게 정부안으로 정리하자, 이런 취지 좀 읽히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네. 뭐 섭섭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일 때 이재명 그리고 또 대통령일 때 이재명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를 책임진다라는 거는 네. 아주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요구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네. 그리고 이 부분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절박한 마음이 X의 본인이 얘기를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생각을 나타내신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절박하잖아요. 지금 이란 사태 포함해서 네. 국내 상황도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판단이
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론도 듣고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 얘기처럼 네. 결국 입법권은 입법부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의 입장 존중 뭐 그런 속에서 잘 합의점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본인의 심정은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담아서 네. 민주당에서 안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청래 대표도 그제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입법권은 민주당에 있다. 또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이걸 마무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입법권은 민주당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국회에 있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와 큰 틀의 입장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렇지만 방향성도 같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거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 이것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야당 대표일 때와 여당 대표일 때는 달라야 됩니다. 여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도 이 부분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 내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절박한 마음으로 정청래 대표께 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외과 시술적 교정이 필요하다, 갈등 최소화가 필요하다, 개혁하려다가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기 안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어제들 거듭 강조를 하셨는데 예, 비교적 진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고심을 또 이제 이런 글로 드러내고 계신데 개혁이 필요하지만 외과 시술적 교정, 갈등 최소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여당의 역할, 또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면서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된다. 기존의 대통령들은 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 정리를 하면 지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X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네.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잘, 예, 그리고 네. 또 우리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그 입법 입법부의 기관인 민주당 그런 에서 잘 판단하고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셨고 오늘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란 전쟁,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또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많은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대응하는 모습도 주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낼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손 잡아주고 외롭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다시 한번 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큰 틀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통령과 공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입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스팟 이제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우리 최고위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조국혁신당이 어제 창당 2주년 맞아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 민주당과 승리하는 연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열한 공격이 벌어지면 연대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열한 공격이 벌어지면 연대가 어렵다. 이 문구가 좀 이런 주장이 눈길을 끄는데
최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저에 대해서 네. 공격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경우든 조국 혁신당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처음 최고위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칙 있는 합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의 합당에 대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원대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절차와 그리고 방식,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열린 과정,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음.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1인 1표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탑단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당원 단계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적어도 예를 들면 최고위 지도부의 논의 과정, 적어도 의총에서 확인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당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원칙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 내부의 그러니까 뭐 소통 과정이나 뭐 절차적인 문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예.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랑 공격이냐 이렇게 아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아마 조국 혁신당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안양에 네. 특정 후보 의원을 보내겠다고.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국 혁신당의 판단이고요. 네. 조국 혁신당이 결정할 문제지. 그걸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음 총선이 2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연대 이것도 정청래 대표가 뭐 이걸 연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조국혁신당도 이 연대에 대해서 좀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건데 아니 그것도 말씀드리면 예. 이미 우리 민주당은요 현재 지금 83, 4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다 단수 공천 확정했고요. 경남지사 후보도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후보도요. 그리고 예. 각 도당에서 지금 공천 관련된 심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전국의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위원, 시의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말대로 조국 혁신당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 통합 논의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했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선거 연대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연대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연대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 예. 지금 조국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의 길을 가겠다고요. 그리고 네.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위원, 시의원 다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특정 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덕구 최고위원의 지역구 거기 이제 안양 그 지역에 신장식 의원 사무실이 있다라고 조국 대표가 근데 언급을 한 이런 부분들. 제가 페북통해서 네. 어떤 분의 글 보니까 안양 만안국에 사무실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겁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좀 다릅니다.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예를 들면 그야말로 전국구 의원이라고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지역구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도 있고요. 지역구의 대표성도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는 마치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처럼 아무나 그냥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마치 예를 들면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살지도 않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청문회 대응할 때 보면 지역구에 살지도 않아요. 음.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연고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조국 대표한테 최소한 예를 들면 아니 그래도 한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강북구 지역구에 보내겠다면 조국 대표가 안양 만안구로 이사 오든지 네. 신장식 의원을 내겠다면 신장식 의원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하는 거지. 네.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부산 보내겠어, 안양 만안 보내겠어. 그러면 본인이 보내면 국민들이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조국 대표가 뭔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동일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자객 공천 논란까지 해서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자객 공천일 수도 있고 전략 공천, 전략 공천. 있죠. 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를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의 정서, 지역구민들과 일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조국 대표가 안양 만안구에 자객 공천해. 네.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강북구 버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누구 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따로 그러나요? 저는 그러려 그러면 우리 그 국회의원 네. 뽑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음. 다 비례대표를 하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예. 조국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적어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치인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지역구를 갖고자 하면 지역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역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마치 여기 뭐 배치하듯이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바꿔내겠다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 지역구 이런 공천할 주장이신 것 때 같아요. 예. 지역구 공천할 때 지역에 대한 연구성들을 대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대한 연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께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뜻대로 다 세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있어야 된다라고 조국 대표께 그리고 조국 대표가 와도 누가 와도 좋지만 하여튼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지금 이 재보선에 아마 이제 지역구 출마 이거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아직 뭐 어디 지역구에 간다 아니면 뭐 단체장 출마한다 거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초쯤에 얘기한다라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의 뭐 군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뭐 평택 얘기 왜냐하면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조국혁신당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조국 대표 평택에 무슨 연고가 있나요? 군산에 무슨 연고가 있나요? 평택의 현안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죠? 군산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의 논리가 있고요. 네. 저는 군산 시민들, 평택 시민들은 유권자들이잖아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와 국민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간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를 낸다. 후보를 그게 낸다. 이준석의 길이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준석 지금 이준석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출마했을 때 민주당 화성에 후보 있었죠. 민주당 후보 있었죠. 예. 국힘 후보가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있었죠. 네. 그러면 그 이준석이 조국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화성 이준석 후보 지역구에 네. 유권자들이 이준석을 택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네. 그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최고위의 말씀은 군산이나 평택에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것이다. 저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고 아니 그 정리하는- 조국 대표가 스스로 네. 부정했잖아요. 나는 조국의 길을 이런 이준석의 길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함께 뭐 이렇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길이 있고요. 강북구는 강북구의 길이 있고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거죠. 네. 그 길을 한쪽 인정 안 해. 한쪽 예를 들면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얘기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우리 지연님께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강독구 의원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 예. 어제 보니까 한 3시간 의총하면서 2시간 토론하고 1시간 자꾸 뭐 수정 통해 가지고 결의문 만들어서 윤석열 정치 이제 복귀 이제 반대한다. 그러니까 언론에선 그걸 또 절윤했다. 절윤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제 국민들 앞에 사과 드린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늦게라도 그런 메시지를 낸 거에 대해서는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네. 저는 장동혁이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가장 앞섰던 분들이 아닌가 윤석열 지키기에 특히 장동혁 대표는요. 저는 장동혁 대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가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가장 친윤의 중심에 윤 어게인의 중심에 장동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 윤 어게인의 중심에 있던 고성국 포함해서 여전히 안에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말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공감하려면 장동혁 사퇴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서 핵심인 사람들은 당을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시에 전환기 이런 네. 사람들이랑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선거가 지방선거가 8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일단 우리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소나기를 피해서 저럴 수 있지만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전환길, 고성국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청산해버려야 된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네.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카리스마님이 강독구 의원 응원 지지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뭐 이렇게 결의문은 발표하고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걸로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장동혁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총장. 맞아요. 여기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이후에 메시지도 없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면 당의 대표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표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대표가 장동혁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장동혁 개인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이게 얼마 말입니까? 예, 1년 지나지 않았나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끝났고. 보내야죠. 예. 저렇게 말 한마디 끝나고 고개 숙이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저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치 검찰 확실하게 정리해 되듯이 네. 저 어떻게 보면 같은 내란 세력의 주범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청산해야죠. 그러고 진심으로 진정어리게 사과하려면 네. 저는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아니, 나경원 포함해서 예. 여전히 예를 들면 그 세력의 중심들은 어게인 세력이잖아요. 음. 역사를 보면 세력이 네. 정리되지 않으면, 특히 동조했던 세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때가 되면 발언합니다. 바로 합니다. 예. 자, 그래요. 속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유어사이드님께서 아무도 안 속아요. 이렇게 또 의견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 또 판단력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속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 법안 관련해서도 네, 국민들의 우려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집단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면 아,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우르르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또 당한다. 이런 절박감이잖아요. 그런 입장도 그러시죠.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음, 저 국힘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다시 또 이렇게 저 사람들 나가면서 웃는 웃겼다가 모습 보십시오. 예? 배현진 의원이 또 활짝 웃으며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고, 어쨌든 이 모습 자체가 저거 봐요. 웃는 모습 봐요. 예. 예, 어떤 반성의 빛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 예. 자, 속지 않아야 되고 속을 수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 보면은 국정조사 이제 곧 요구서가 제출이 되고 처리가 된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가는 거죠? 이 검찰 정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저는 당연히 예정대로 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힘 쪽에도 네.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절연하겠다고 했으면 그런데 국힘에 함께 그렇네. 국힘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검찰 아주 이것도 개혁을 중요한 통해서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해야 되고. 윤석열 세력과 예. 절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네.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역사 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됐을 때 절연이 되는 거고요. 절연이 역사 청산과 함께 됐을 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겠다라는 국힘에서 국정조사 함께 하겠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렇네요. 예. 이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의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절연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진정성 인정받으려면은 그럼요. 당장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 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밝혀내는 국정조사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잘못된 역사를 보면요, 네. 늘 미안이었습니다. 예, 그 미안을 이제 이 내란 세력 청산 네. 이런 거부터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국힘에서부터 앞서서 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픈 네. 역사를 같이 다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고 확실하게 진상 규명하고요. 그거에 대한 재가를 묻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성할 부분, 그리고 또 이 책임질 세력 책임지고요. 그걸 통해서 그 전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죠. 저렇게 말로 포장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말로 해봤자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봤는데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가 폭등 포함해서 네. 이란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최고 가격 지정제 기름값 네. 포함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비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것도 국민 여러분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도 국민 여러분이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그리고 민생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마이TV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